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올해로 10년 차, 이제 두 자리 횟수를 함께하고 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특정한 지역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바다와 가까운 지방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희 남편은 대기업 협력업체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도 많고 일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랄까 일반 회사원보다는 연봉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그 때문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원래는 회계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아이가 생기다 보니 할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차로 4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아직 정정하시고 위로 오빠만 한 명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먼 곳으로 시집을 와버렸네요.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봐달라 부탁을 하는 건 불가능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부모님 댁이 저희 집에서 꽤 가깝긴 하지만 애시당초 당신들은 손주 봐줄 생각 없다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지금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 제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 초부터 작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다시 시작했네요. 연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편 수입이랑 합쳐 월 800은 넘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금액이죠. 게다가 지방이라 집값도 비교적 저렴해서 최근에는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물론 갚아야 할 대출이 무시 못할 만큼 남아있지만 저희 수입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집을 사고 그 사이 시세도 꽤 올랐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실제로 시부모님만 제외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물론 별일 아닌 일로 서로 자존심 세우다가 싸우기도 하고 며칠씩 삐져서 말을 안 하는 적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껌딱지처럼 굳어다니는걸요. 그렇다고 저희가 동갑이거나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알릴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세대 차이 나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하지만 또래 친구들처럼 대화도 잘 통하고 아들 없이 둘이서 다닐 때는 아직도 손을 꼭 잡고 다닐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친정 부모님이야 워낙 멀리 사시니까 자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게 현실입니다만 시부모님은 정반대네요. 솔직히 남편 직장만 아니라면 저 멀리 이사 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닐 만큼 시부모님을 보고 있노라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뭐 단지 시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일단 시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볼게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 어머님처럼 팔자 좋은 전업주부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원체 요리를 못해서 집에서 밥을 차리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모이면 식사는 무조건 외식입니다. 거기다 집안일도 잘 안 하려 하시죠. 남편에게는 현재 장가간 시동생이 한 명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동생과 함께 나눠서 했대요. 청소하고 빨래 돌리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봐오는 것까지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남편이랑 시동생한테 시킨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야단을 치곤 했답니다. 사실 그 덕분에 좋은 점도 있긴 해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왔던 경험들 때문에 지금 저희 남편은 집안일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웬만한 일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해버릴 정도로 말이죠. 아무튼 어머님의 그런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은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애를 봐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녀 손자를 봐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야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인 갓난아기 때는 몰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는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봐줬으면 하는 서운함이 생기긴 하더군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조금만 봐주신다면 저도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었을 테고 그러면 저희 집 형편도 빨리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어머님한테 하루에 두세 시간만 저 퇴근할 때까지 애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 부탁한 적도 있어요. 당연히 공짜는 아니고 충분히 용돈으로 보상을 해드린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는 그때도 어머님께서는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러는 겁니다. 괜히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집 밖으로 나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애보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더군요. 아니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시면 되지. 굳이 저렇게까지 함부로 말씀하실 건 아니지 않나 싶어 한동안 마음이 상했던 적도 있네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벌이에만 의존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나름 돈 모아가면서 살아는 지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마자 어머님이 연락을 하셔서는 "이제 너도 돈을 버는데 알아서 용돈 같은 건 올려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황당했죠. 제가 일 좀 하겠다고 아이 부탁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이제 와서 물가 타령하면서 용돈을 올려달라니 말이에요. 이미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부터 매달 30만 원씩 시부모님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이 아니란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움 준 거 거의 없는 데다 일단 외벌이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맞벌이로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외벌이로 시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리는 게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거기다 아버님 역시 저희 남편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회사에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벌어오시는 돈이 적은 편은 절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재산은 없고 살고 계시는 25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5년 전에 풀로 대출받은 거라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아버님 벌이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서 재산을 못 모으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아버님께서는 월급 봉투를 살림하는 어머님께 맡기셨는데 두 분 다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물론 경제권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어머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어차피 부부는 뭐라던 공동 책임이잖아요. 뭐 어머님 말씀으로는 옛날에 갯돈을 두세 번 사기당해서 큰돈 모을 상황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만 하더라도 시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의 반 조금 넘는 돈으로도 저 하나 무리 없이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막 쓰셨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시부모님을 접하게 되면서 그런 저의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렸네요. 일단 두 분 다 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견디는 스타일입니다. 생활비랑 저축하는 돈의 구분도 없이 벌면 버는 대로 전부 써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아버님은 등산이나 낚시, 골프 등등 정말이지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셨는데 비용에 상관없이 당신께서 사야겠다. 마음먹은 건 꼭 사십니다. 그러다 남편이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내가 번 돈으로 이 정도도 못 사냐고 무안을 주더래요. 아무래도 골프채나 낚싯대 같은 것들은 꽤 비싸잖아요. 돈이 없으면 카드 할부를 해서라도 꼭 구입을 하셨다는데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말리기는커녕 본인은 한술 더 뜨셨죠. 비싼 백화점 브랜드 옷이 아니면 걸치지도 않으십니다. 거기다 명품 가방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본 것만 해도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 댁에 가면 명품 구경할 맛은 납니다. 그리고 저 결혼하고도 바뀐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장식장에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양주가 꽉꽉 들어차 있죠. 그래요. 솔직히 비잔지고 자기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겠다는데 아무리 자식이라고는 하나 비난까지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은퇴하시기 전만 해도 매달 600에서 700씩 벌어오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아무리 낭비를 한다 해도 뭐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아버님이 은퇴하신 뒤로는 알아서 정신을 차리실 줄 알았거든요. 현재 아버님은 공장 야간 경비 일을 하시고 계신데 정확하게 얼마 버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봐야 200만 원 전후 아니겠습니까? 생활비라는 게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는 게 당연할 텐데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도 두 분의 씀씀이가 전혀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노후 준비도 집 한 채 말고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다 국민연금과 저희와 시동생네가 드리는 용돈 말고는 돈 들어올 데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메이커 신상옷만 고집하시고 2월 상품이나 세일하는 제품은 후지다면서 쳐다보려고도 안 하세요. 거기다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 퇴직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받으셨는데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나요? 차를 사셨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슈퍼카라고 부를 만한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말이에요. 퇴직금을 다 때려붓고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소비 패턴인가요? 남편이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시동생이랑 찾아가 설득을 했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시고 국산차 중에서도 좋은 세단 많으니까
그걸로 하시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이런 차 한 번 못 타본 게 너무 억울하시다며 절대로 양보 못 한다고 하셨다네요. 근데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저는 몰라도 자식들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나 시동생 둘 다 그렇게까지 돈을 잡아먹는 자식들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주말에 알바해서 용돈에 보탰었고요. 거기다 대학은 등록금 중에 거의 반은 학자금 대출로 다녔대요. 물론 그 돈 역시 본인들이 과외 같은 거 해서 갚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자식들 때문에 돈을 다 썼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설령 아버님 말씀이 맞다고 해도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당신들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할 퇴직금이잖아요. 아니 누가 자기 퇴직금 다 털어서 차를 사냐고요. 그것도 대출까지 끼고 말이에요. 안 그래도 당신들 살고 있는 집 대출도 남아있는 판국에 이제는 외제차까지 대출로 사버리는 모습을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나마 아들 둘이 착해 빠져가지고 자랄 때도 부모한테 크게 손 안 벌리고 자란 거잖아요. 게다가 스스로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 파악 좀 하시고 이제는 씀씀이를 줄여서 아껴 살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최근에도 시부모님 댁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랄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약정도 다 끝나서 필터 관리만 하면서 사용해도 되는 정수리를 어머님이 좋아하는 가수가 광고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음까지 나오는 최고급 정수기로 교체를 하셔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장품도 기초 세트가 수십만 원 하는 비싼 수입만 고집하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등산을 해야겠다면서 요즘 유행에 맞는 등산복이며 등산 장비까지 풀세트로 구입을 하셨다는데 진짜 두 분 모습을 보자니까 이제는 헛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부모님을 한심하게 보는 데에는 저희 부부가 사는 방식도 한몫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백화점에서 쇼핑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마저도 아이 물건은 신경 써서 사지만 저나 남편 거는 무조건 인터넷에서 최저가로만 구입합니다. 얼마 전 휴일날에 아이 데리고 오랜만에 아울렛에 갔거든요. 겨울 오기 전에 쓸만한 패딩이나 하나씩 장만하려고요. 그래야 싸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둘러보고 고민을 하다 결국 남편이랑 제 거는 못 사고 아이 거만 하나 사서 돌아왔을 정도로 저나 남편 둘 다 아끼고 아끼며 살아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그런 저희들에게 시부모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는지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달 전,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다가오길래 주말에 미리 찾아뵌 적이 있어요. 나름 용돈도 챙기고 오랜만에 괜찮은 일찍집에서 호강 좀 시켜드리려 갔다가 정말이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야 말았네요. 식당에 도착을 하고 초반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 가을부터 아버님이 경비 일을 그만두실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아버님 퇴직금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외제차 사느라 다 써버렸으니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도 당당하게 당연히 자식들이 생활비를 대주는 걸로 먹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남편은 형이니까 매달 150만 원씩 내놓으라네요. 시동생한테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진짜 밥 먹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 목구멍에 음식들이 콱 막히는 줄 알았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순간 밥 먹던 분위기가 싸해졌죠. 전부터 시부모님이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어렴풋이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연세가 더 들고 정말 돈 나올 때가 아예 없어지면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시기도 안 맞고 상황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시부모님 사치 부리는 돈까지 감당해 드려야 하는 거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남편에게 소리를 치시면서 이만큼 키워줬으면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져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지금까지 해드린 것만 해도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분수에도 안 맞는 외제차부터 팔고 이야기하시라 하더군요. 저는 애한테 괜히 어른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곧바로 나와서 차에서 기다렸어요. 얼마 후 남편이 씩씩대면서 차에 타더니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도 지긋지긋하다며 앞으로 부모님이고 뭐고 얼굴도 안 보고 살 거랍니다. 어느 정도여야지 이해해드릴 거 아니냐면서 곧바로 시동생이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역시나 시동생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요. 사실 그동안 남편은 시부모님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죄송하다 노래를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30만 원 용돈을 드리면 그 이상으로 반찬이며 영양제 같은 것들을 사서 보내주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남편은 처갓집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다고 할 정도인데 도대체 자기 부모님들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며 속상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저는 일부러 더 아무내색도 하지 않았고요. 속으로는 시부모님이 못마땅하고 짜증나더라도 한 번도 남편 앞에서 티를 낸 적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남편이 더 속상해할까 봐서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처럼 저도 지치더라고요. 실제로 그 다음 달부터 남편은 그나마 드리던 용돈도 끊자고 했고 저는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되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금전적인 도움은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대요. 솔직히 아버님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만 해도 저희 차보다 4~5배는 비싼 차에다가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명품들도 저는 꿈도 못 꾸는 것들이거든요. 힘들게 아낀 돈으로 시부모님 사치 부리는데 보조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저 역시도 없습니다. 돈 없다 돈 없다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진짜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저도 남편 뜻에 따르려고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상황일 때나 가능한 거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네요. 진심으로 아들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저희도 그냥 참아드리지는 않으려고요. 또 새로운 일이나 사건이 생기면 그때 또 사연 남기러 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